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네요. 자, 마무리 잘 저희와 해보시죠.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홀인원 공략조 제1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까요? 리스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나처럼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SM, 위메이드, 제이오. 자, 오늘 이슈 아는 종목들이 유난히 많아서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 주의 깊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종목 가장 유의 깊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 좀 SM이 가장 눈에 띄죠. 오늘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을 텐데 좀 아쉽게도 SMCNC가 단일가 거래고 SNLIF 디자인은 아무래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SM은 이미 이제 공개 매수 나선다고 하는 대략적인 가격대를 이미 넘어서 버려가지고 다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오늘 의미 있는 시세라고 한다면 위메이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2E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상당히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플레이 투 언, 즉 말 그대로 게임을 즐기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내가 광산에서 뭐 광물을 캔다든지 또는 어떤 캐릭터를 이용해서 나무를 벤다든지 또는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일종의 활동들이 가상화폐로서 전환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사실상 어찌 본다라면 지금 위메드에서 지금 출시하고 서비스 중인 미르라는 게임에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뭐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제 점차 알려졌었고 또 그 이후에 위믹스라는 코인 그 자체가 사실상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코인은 우리가 거래를 시켜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실상 상장 폐지 절차를 걸쳤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큰 고통을 좀 겪어 오셨는데 다시 상장을 하였습니다. 즉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었고 그동안은 어떤 문제가 좀 되었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명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시간이 지나서 좀 희석되었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은 위믹스란 코인에 대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을 뿐더러 누구나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과연 자산으로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내일장 오늘 종가를 지켜주는지 보시고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대금 아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죠. 먼저 거래량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장에는 1위 T3 올라와 있고요. 위즈텍까지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잠깐 코멘트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 더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는 오늘장 거래량 실은 종목으로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T3라는 종목을 오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보셨을 것이고 아마 전업에 준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액이라도 거래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T3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가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그것이 소울 타이드라는 게임인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서브컬처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아마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어떤 모험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성장하고 이런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통사가 이제 T3 엔터테인먼트가 유통을 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과도한 어떤 매수 물량이 좀 몰린 듯 싶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한빛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보아서는 신규 상장주로서의 어떤 상승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내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상장된 물량의 17.6%, 즉 물량으로 친다라면 1,200만 주 정도가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오늘 전체적인 거래량이 약 한 1억 3천만 주 정도가 되는데 물론 많습니다. 그만큼 시세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장중에
대략적으로 2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시세가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사실 어찌 본다면 오늘 당일 거래 내역이긴 한데 매수와 매도를 일정 부분 좀 반복을 하면서 단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전략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길까지 내가 가져가기보다는 오늘 장 마감 전에 최종적으로 청산을 하시고 내일장 시세, 시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무조건 실렸다고 해서 그 하루를 보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전략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음 날까지 시세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한가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의외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이제 뭐 SM처럼 어떤 그런 이슈가 좀 연속성이 있는 이슈, 즉 경영권 분쟁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소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런 어떤 연속성이 있는 재료가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 T3는 그런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출시를 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말 그대로 게임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아직 출시일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또 금요일에 보유예수 물량 1,200만 주 정도가 풀린다라는 점이 일단은 보유보다는 오늘 당일 청산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힌트 하나만 주세요. 위메이드 그룹주는 일제히 상한가 직행한 모습인데 그럼 내일 오전에 어떠한 포지션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덜고 가는지 조금 더 볼지 그 기준선을 좀 어디에 둬야 위메이드 되나? 말씀이신가요? 예, 맞아요. 일단 위메이드는 상장량을 지금 잠시만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략적으로 잔량은 25만 주 봐주세요.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죠. 25만 주 정도면 충분히 앞서 위메이드가 거래됐던 책을 모습을 보았을 때 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일은 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기껏해 한 2, 3% 정도가 될 텐데 자, 일단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면 관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오늘의 종가인 54,800원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 일단은 수익권이라도 매도, 그리고 내가 수익이 아니어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내 또 반등을 준다라면 자, 앞서 말씀드린 54,800원 오늘의 상가 가격입니다. 이 가격 기준으로 일단은 뭐 내일의 어떤 거래라고 좀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 4%, 4, 5% 정도까지는 기대 수익을 갖고 트레이딩을 좀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은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 들어봤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은 기관,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환율 상황부터 저희 지수,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죠. 2월 16일 목요일 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자, 하락했던 어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오늘이었습니다. 오후장에 강한 탄력이 유지가 되면서 양대지수 모두 저점이 아닌 고점 라인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강한 매수세가 오늘장 포인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 시장은 계속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금통위가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 1280원선 뚫어내면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요. 그 시초가 부근입니다. 1284원선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280원선 위에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습니다. 1230원이 아니라 이제 80원선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1300원선 터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500선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좀 경계감은 생기지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힘 자체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1.96%로 또 한 번 끌어올리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된 모습 2475선이고요. 코스닥도 780선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2.5%라는 상승폭이
그려졌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주체,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은 기관이었습니다. 8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특히 연기금과 함께 금융투자가 하루 만에 얼굴을 매수 쪽으로 바꿨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외국인은 이 현물 시장에서는 관망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600억 원 살짝 하회한 정도의 매수세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선물 수급에서는 이런 5천 계약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와 사뭇 다른 모습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은 참고해 보셔야겠네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였고요. 좀 고른 매수혈기였습니다. 3대 주체 가운데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에는 팔자세를 보였다는 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큰 손들은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를 좀 많이 샀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IT 그 안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러브콜은 이어졌다는 점이 일단 특징으로 잡힙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특히 오후장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부각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 수급적인 포인트를 본다면 일단 자동차주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의 탄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5%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오랜만에 항공과 함께 화장품주도 그래도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큰 폭은 아니었고요.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1.3%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정책의 칼날이 겨누어지면서 좀 불안감, 경쟁 구도에 따른 그 피해, 그에 따른 움직임이 주목된 쪽은 경기 방어주로 그간 좀 많이 못 움직였던 그런데 인공지능 테마로 살짝 움직임 나왔던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 KT, LG U+, 모두 하락권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 공세가 특히 더 강했던 쪽은 SK텔레콤입니다. 4%대 하락률이 기록이 됐고요. 자사주 소각 이슈 안고 오랜만에 시총 상해주 가운데 빨간불 강하게 킨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3.77%의 상승폭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것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는 오늘 위메이드 상한가 탄력이 시장의 화두였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게임주 전반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창투사주까지 들썩이는 오늘장의 모습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께 질문 던질게요. 기분 좋습니다. 정말 상승 종목의 수가 눈에 띄었고요. 자,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온 그 구간이라 약간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브리핑 부탁드려요. 자, 일단 한 달 동안 시장이 횡보를 했습니다. 정말 어찌 본다면 그동안의 시장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5거래일 동안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를 단 한 차례도 돌파를 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박스권을 플러스 마이너스 약 한 50포인트 정도를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질이 멸렬하게 끌고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라든지 어떤 수급에 몰리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겠지만 어떤 지수주 위주의 어떤 포지션을 끌고 가는 정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즉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찌 본다라면 이것이 지금 허구다,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물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경제 지표라는 것은 그 통계에 어떤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를 든다라면 구성 지표를 하나씩 들여다보게 된다라면 뭐 하우스 렌트 비용 또는 중고차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표를 모으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택시 비용이 지금 현재 뭐 얼마가 올랐다더라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금액이 얼마가 올랐다더라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지표는 좋지만 실물 경제는 그에 반하는 어찌 본다면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 일단은 의견이 조금은 퍼져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8%, 9%대까지 인상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8%대, 9%대는 작년 1월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어찌 본다면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잘 버텨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렇게 최소 제가 볼 때는 6, 7%까지 기준금리를 아마 가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당분간은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트레이딩의 구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실 공략주는 뭔지 들어보고 싶네요. 자,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스템이라는 종목은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지금 현재 저항 가격대를 돌파를 하였고 후성도 모처럼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 코스모 계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까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자, 이틀 전서부터 상당히 수급도 좋고 상승세도 좋고 가격 회복력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일단 저스템도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제조하다 보면 발생하는 어떤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 1위의 기업으로서 과독점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쪽에 있어서 신규 사업까지 새롭게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 아직까지 사업을 런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연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가격이 좀 잘못 적혀 있는데 7,000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10,000원대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매수가는 늘 그러하듯이 시초가로 안내가 될 것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13,000원 잡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0,000원 선에서 살짝 밀리는 9,800원 정도. 어찌 본다면 9,800원 선에서 지지 반등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저스템 받아봤고요. AS도 저희 받아볼게요. 앞서 위원님, 저희 오늘 거래대금과 거래량 상위 중에 꼽아주신 종목이 게임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전에 받은 종목이 네오위즈 게임주 가운데 한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 강세 보인 종목이고요. 네. 꾸준하게 이야기해주신 이후에 신작 피해 거짓 기대감으로 올라온 쪽입니다. 그대로 저희 잡고 홀딩할까요?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 9% 수익을 본 그 자리인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워낙 시장 손바뀜이 빨라서요. AS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저항이 존재를 하면 그 저항을 아주 큰 거래량은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어찌 본다면 48,900원 바로 직전 고점대를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빠르게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흐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흐름 때는 일단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면 돌파할지 몰라, 그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매도하고 돌파를 하건 또는 눌려주건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별일이 없다라면 무조건 수익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라도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상방으로 놓고 보았을 때 최소 48,000원 이상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라면 나머지 물량까지 최종적으로 좀 매도하시고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거래량이 좀 터져서 49,000원대를 넘어선다. 그때서부터는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기대하시면서 가격만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51,000원대까지는 가져가는? 그렇죠. 49,000원을 지켜주면 그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오위즈에 대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돈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한 마지막 코너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포지션은 약간 물음표긴 하지만 내일 또 수급의 변화, 종목들의 향방 잘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이 마감 시간 돌아와 주세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